데보라 플로레스 나르바에스 사건. 아름다운 무용수의 시신이 콘크리트에 묻히다. 데보라 플로레스 나르바에스가 2개의 대학 학위와 메릴랜드에서의 꿈의 직장을 포기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하여 무용수라는 꿈을 이루려 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를 지닌 데보라는 빠르게 인기 있는 이름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범인이었을까요? 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저녁 31세의 데보라 플로레스 나르바에스는 라스베이거스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CCTV에 찍힌 그녀는 검은 셔츠와 청바지, 무릎까지 오는 검은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 크기의 검은색 크로스백과 비슷한 크기의 흰색 스포츠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데보라는 주차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갈색 1997년형 쉐보레 프리즘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데보라 플로레스 나르바에스는 메릴랜드에서 금융 관련 직업을 떠나 무용수가 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했을 때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한 후 데보라는 뛰어난 외모와 매력으로 곧 주목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데보라는 공연에 참여해야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데보라는 결코 통보 없이 결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도 그녀가 공연에 나타나지 않자 동료들은 그녀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데보라의 친구 셰넌 해밋은 그녀가 12월 12일 오후 5시에 전 남자친구 제이슨 플루 그리피스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녀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이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검은색 2005년형 쉐보레 코발트의 뒷바퀴를 교체 중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제이슨이 경찰을 보며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바빠서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데보라가 자신의 집에 왔다가 12월 12일 오후 6시에 쉐보레 프리즘을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떠난 이후 데보라와 연락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실종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목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시간대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영상은 데보라가 오후 7시에 주차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정확하다면 데보라가 쉐보레 프리즘을 타고 오후 5시에 제이슨의 집에 도착해 오후 6시에 떠난 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것이 시간상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 주민 테레사 하우이가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집 근처에 데보라가 운전했던 차와 비슷한 차 주차되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매일 접수되는 유사한 신고가 많아 데보라 사건과 즉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데보라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이슨은 경찰의 질문에 혼자 차 안에 있던 데보라와 만나 창문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녀가 연습이 있다고 말한 뒤 급히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며칠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테레사 하우이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문제의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조사팀은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판은 제거되었지만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 그것이 데보라의 실종 당시 타고 있던 차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감식 전문가들이 차량 외부를 조사한 뒤 차량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지만 데보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제이슨의 집에서 약 10km, 데보라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이슨 그리피스의 불일치한 진술과 함께 경찰은 그의 최근 행적과 데보라와의 관계를 조사하며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커플은 약 1년 동안 교제했으며
친구들과 가족들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폭력적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010년 10월 9일, 제이슨은 북라스베이거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데보라가 자신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데보라는 며칠 전에 제이슨이 자신의 차 유리를 깨뜨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이슨과 약속을 잡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이슨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습니다. 데보라가 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제이슨은 그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제이슨의 전 여자친구 마르시아 크리스텐센이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제이슨이 자신에게 총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과가 있었던 제이슨은 총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총을 구하려 했던 걸까요? 실종되기 전 데보라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남기며 문제가 생기면 남자친구 제이슨 그리피스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제이슨이 협조하지 않고 데보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무용수가 실종된 지 9일이 지난 후 수사관들은 데보라가 이미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탐정들은 제이슨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2010년 12월 15일에 트럭 정류장에서 구입한 표백제 한 병과 스펀지 2개가 적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제이슨 그리피스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었지만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2011년 1월 5일에 나왔습니다. 칼라의 카소르소라는 여성이 경찰에 연락하여 며칠 전 제이슨 그리피스와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창고에 2개의 플라스틱 통을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통들은 무거워 보이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카소르소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자 두 남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내용을 물었을 때 제이슨은 웃으며 안에 데보라 플로레스 나르바에스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소르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겁이 나서 그들에게 창고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소르소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제이슨과 함께 있던 남성을 그의 룸메이트 루이스 콜롬보로 특정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늦은 밤 제이슨과 콜롬보는 큰 플라스틱 통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카소르소의 창고로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대여했습니다. 트럭 대여 계약서에는 제이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외부의 CCTV는 제이슨과 콜롬보가 작은 트럭에서 2개의 큰 통을 내리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제이슨과 콜롬보가 카소르소와 협상을 벌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2011년 1월 7일 경찰은 콜롬보를 소환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콜롬보는 자신이 데보라의 죽음이나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보의 진술에 따르면 데보라가 실종된 날 밤 데보라와 제이슨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제이슨은 데보라의 목을 졸랐고 콜롬보가 그를 말렸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보였던 콜롬보는 여자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오후 8시 20분경 집을 떠났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제이슨은 콜롬보에게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말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했습니다. 콜롬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데보라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콜롬보는 제이슨이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데보라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시신을 처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이슨과 콜롬보는 작은 트럭을 빌려 시신이 담긴 통을 제이슨의 동료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 동료는 가족과 여행 중이어서 아파트 열쇠를 제이슨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제이슨은 공구를 가져와 시신을 2개의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시신과 통은 모두 콘크리트로 덮여져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두 개의 통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카소르소가 창고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제이슨과 콜럼보는 통을 다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콜럼보를 인터뷰한 후 수사관들은 곧바로 보난자 거리의 2층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큰 플라스틱 통 하나와 작은 콘크리트 조각들, 콜럼보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창고에서 파란 플라스틱 통 2개를 발견했습니다. 통은 한쪽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층을 깨뜨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데보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데보라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7월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제이슨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